자, 2022년도 5월 30일, 이제 5월 달도, 내일이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눌렀죠. 조금 아까 올해. 자, 검색입니다. 자, 올해 검색. 자, 22시간 전에 중국 남부 또 많은 비가 왔다. 대홍수 악몽의 긴장. 2021년도 5월 29일 어제 방송에 나왔네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10개월 전, 9개월 전, 작년 이야기죠. 작년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이제 방송에서 나왔어요. 하늘 수도꼭지가 열리나. 이거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꼭 방송을 보시고요. 자, 저는 언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나. 올 3월 달입니다. 올 3월 달. 자, 2월달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3월달서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매일 선물 옵션 방송, 주식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매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2021년도 5월 29일 제가 하루 전에 포스트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해서 155편입니다. 시진핑의 몰락과 중국 샨샤댐 붕괴, 경제 대재앙과 이제 미국 3대 지수 폭락이 올 것이고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예언편입니다. 예언편. 자, 하루 전날 제가 글을 썼는데 여기 KBS 뉴스에서는 항상 저보다 항상 늦죠.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돌아가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이야기를 올 3월 초서부터 제가 이야기했어요. 3월 초서부터 바이든이 중국을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실험을 제가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작년에 샨세댐 붕괴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고 뉴스거리가 한참 많이 됐었는데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5월 3월 달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음 공격은 코로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공격은 물로 공격을 아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수도 없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음 공격은 또 물로 올 것이다. 자, 여기에서 물로 오는 게 먹는 물로 오게 되면 이거 아주 골 때립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중국하고 지금 경제 전쟁을 넘어서서요. 달러와의 패권 전쟁, 그리고 이제 대만 인권 문제, 뭐 티벳,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로 갖고 한동안 한참 공격을 했죠. 자, 공격을 했는데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건너갔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미사일,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해결이 된 거죠. 거리 제한이 풀렸습니다. 뭐 그게 단순한 거리 제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도 중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 배치 때는 뭐 경제 보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자, 그런데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이 포스트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KBS는 저보다 항상 늦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든 언론은 저보다 늦습니다. 항상. 왜? 세상
이슈거리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제가 미리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올 3월 달서부터 올해 이런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제 2차 공격 작년에 산샤댐이 붕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고서 언론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게 민심 교란 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심 교란 작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산샤댐이 붕괴가 된다면 붕괴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편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국가 전략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올해 터지면은 이거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산샤댐이 올해 터질지 이제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아마 4년 내내 재집권하면 8년 내내 아마 중국은 모든 인민들이 민심이 교란이 되는 이 작전이 계속될 것이다 매해. 그게 올해 터지면은 뭐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죠. 자, 아침에 새벽에 4시에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꿈속 이야기는 앞으로 벌어질 초유의 사태를 미리 예언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미래 예측이라는 거에서 말하는 바 여러분들은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그 다음에 추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서 파 한 단이 15,000원이 넘는 세상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 훗날 크게 성공하리라. 자, 어제 KS코인 실시간 경매 참여자들에게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드리고 KS코인 누적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5월 초에 공매도가 실시되기 이전서부터 이미 수익이 난 종목은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금을 거의 다 정리했고요. 손실이 일부 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이고요. 이제 꿈속 이야기 결론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검은 구름 속에 뒤덮여졌다. 밝은 대낮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저는 작년 대재앙을 수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다음 공격은 물로 올 수가 있다. 자, 홍수로 중국이 대공황이 올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먹는 물로 중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이 먹는 물로 중국이 망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넘기고, 이건 뭐 작년 올해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물로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도 그 피해를 간접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누차 경고를 회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추운 겨울이 지나기도 전에 저는 중국의 이상 변동을 계속 제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추운 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저는 3월 이전서부터 중국의 이상 변동을 느끼고 있었고 방송에서 계속 회원들한테 거론을 했습니다. 올해 봄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거의 2달 동안 매주 주말과 주일이면 여지없이 비가 온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포스트를 쓰다 보니 또 말이 길어졌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사일에 대한 중대 문제가 결정이 되었는데도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강한 경제 보복을 강행했는데 근데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일인가? 사드보다 더 무서운 중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 거리에 대한 제재를 다 풀었는데도 중국에서 별 대응을 아직 못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새벽에 꿈을 꾸고 나서 강한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벌어질 일이 꿈속에서 미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은 이미 종이 화폐 전쟁에서 디지털 화폐의 코인 전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은 대만과 인권 문제로 또한 강하게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은 코로나 사건 이후로 경제 대보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머지않은 날에 시진핑이 목숨을 내걸고 싸움을 벌이느냐. 시진핑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자, 중국 시진핑이가 꼬리를 내리고 죽는 신용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로 인해 중국은 경제 대공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수억 명이 전재산과 목숨을 잃는 전 세계의 금융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경제 대공황 위기가 터지는 날이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 카페 회원님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홍수 문제, 산샤댐이 이제 무너지면 그냥 중국은 뭐 거의 3분의 1이 다 물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중국 경제의 대몰락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의 단초는 시진핑의 목숨에 달려있다.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중국의 몰락을 준비한 미국은 작년에 그 공포의 위력을 미리 준비하고 테스트를 하고 중국의 민심을 교란하는 작전이 작년서부터 계속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저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 만에 하나, 자,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결정되는 날 어느 누군가는 전쟁의 신호탄을 쏘게 될 것이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미국의 3대 지수는 대폭락이 올 것이고 상해 지수는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뭐 당연하게 우리나라는 뭐 중국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더불어서 그냥 따따블로 쪽박이 터지는 거죠. 자, 전쟁 신호탄 버튼은 어디에서 눌러지는가? 여러분들은 산샤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놨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3월달서부터 물을 계속 쌓아놨습니다. 물을 계속 쌓아놓을 수밖에 없게끔 비를 내렸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이미 3월달서부터 매일 체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던 거를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미 중국 이 KBS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또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아까 제 보셨죠? 올해 누른 거 이거 지금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다 작년 거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 거.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저는 올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비가 내렸는지 왜 내렸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얘기죠. 준비된 자는 살아남고 준비 못한 자는 필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꿈속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영상을 몇 개를 올려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제가 꿈속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155편입니다. 155편. 10년 동안 글 쓴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글 쓴 내용인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제 꿈속 이야기 보면서 방송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 방장님의 꿈속 이야기는 실화다. 실화다. 안 맞는 적이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꼭 그런 일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은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55편. 자, 조금 전에도 비가 아주 강하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는 비가 꼭 천둥 번개가 이렇게 동반이 되거든요. 이 1년에 이렇게 큰 비가 올 때 장마철에 아주 강한 바람과 그 다음에 천둥 번개 아주 강한 바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그때의 1년에 많은 날은 아니죠.
수많은 비가 뭐 10번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아주 강한 비는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비 오는 거 가만히 보세요. 최근에 거의 비 왔다 그러면 천둥번개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뭔가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저는 이게 미국의 공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누차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시진핑의 목숨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 민심 교란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올 겨울이 지나기도 전에 산샤댐 물을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차곡차곡. 시진핑이 알란가 모르겠네요. 시진핑이 세상 이야기 저 같은 사람이 시진핑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미리 이렇게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옆에서 조언을 받으면 농담입니다. 얼마나 뭐 좋은 뭐 머리 좋은 사람들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제가 그냥 쓸데없이 한번 잠 농담해 봤고요. 아무튼 저는 이미 올 2월 말에서부터 3월 달서부터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계속 누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5월 28일 날 제가 꿈을 꾸고서 이번에는 내가 이걸 꼭 꿈속 이야기로 포스트를 남겨놔야 되겠다.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아무나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매한 백성들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통찰력, 미래 예지력,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제 옛날서부터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왕들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수족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그냥 제 자랑 좀 해봤습니다. 자,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게 지금 올해 아까 저도 얘기했다시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당장 올해 당장 뭐 내일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꾸준히 누적적으로 이건 전략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머릿속에다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올해 산시스템이 뭐 붕괴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자 이런 민심 교란 작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권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 뭐 세월호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겪어봤습니까? 그렇게 민심이 교란이 되면서 한순간에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그래서 정권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코로나 사건이 왜 터졌고 그리고 왜 추운 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중국에서는 계속 비가 누적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오기 시작을 했는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겠지만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방송을 누차 이야기하면서 올해 벌어질 수도 있다. 조심하십시오.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큰 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죠. 항상 염두에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